반갑습니다. 더비엄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연결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자원합작위원회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터지면서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진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너네랑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미국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들이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나니까 우리 아주 공평하게 있죠.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해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유엔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미국과 미국의 절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 유리하게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거예요.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너무 공평하고 객관적인 판단인데 이렇게 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남한의 인구가 북한 인구의 거의 2배 정도입니다. 2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총선을 갖다 인구 비례로 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 중심으로 정부가 짜여질 건데 그러면 북한에 유리하게 나오겠어요? 남한에 유리하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남한이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 북한의 뭐 어떻게 보면 그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소련 쪽에서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 총선거를 갖다 관리하기 위한 임시위원단이 있거든요. 얘들을 갖다 소련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엔 쪽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유엔 총회였죠. 두 번째 하는 건 소총회예요. 소총회. 소총회는 왜 이러느냐면 소련이 이 그 선거를 갖다 관리하기 위한 위원단을 못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접근이 가능한 지역 어디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한만 정부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이 얘기했던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만의 정부가 성립되면 북한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당연히 정부 성립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가지게 되고 남북이 분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있죠. 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위쪽 있지 않습니까? 민족 지도자들의 반발이 남북 협상입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반발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이런 반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협상은 있죠. 김구하고 김규식이 주도해서 있죠. 북한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과 만나가지고 있죠. 어떻게든 우리 하나의 정부를 갖다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남북협상.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랑 단체들을 갖다 이끌고 북한으로 가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사람들이 북한 정부의 탄생을 갖다가 기념해주기 위해서 남한에서 올라왔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용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이거는 제주도 민중들이 있죠. 단독 선거에 반대해가지고 시위를 갖다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직전에 보면, 3.1절 기념행사가 있었거든요. 3.1절 기념행사. 거기서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발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들에 대한 반발가 있죠. 그 다음에 단독선거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제주 4.3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꽤 길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주 지역에서는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총선거가 치러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 제주 4.3 사건을 갖다 나중에 진압하기 위해서 있죠. 여수 순천의 부대를 갖다가 파견하려고 하거든요. 그 여수 순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가기 싫어가지고 있죠.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여수 순천 19 사건. 여수 순천에 있던 부대 있죠. 그 공산당들이 간부들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주도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과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칼자락을 쥔 건 미국이에요.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뜻대로 있죠. 한반도 그 남한에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때는 이승만이 좀 힘이 약해요. 그 이승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농지개혁 같은 나름대로 상식적인 정책을 갖다 펼치는 거예요. 근데 6.25 딱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6.25 터져버리고 이승만이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이란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승만이 펼치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승만의 어떤 장기 집권이라든지 있죠. 예, 이승만의 어떤 독재 권력 강화 이런 것들을 갖다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총선. 요 선거는 뭐 하는 선거냐면 우리 재헌국회를 갖다 만들기 위한 선거예요. 총선이에요, 총선. 근데 총선인데 총선이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총선은 총선인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50총선거는 있죠. 재헌국회를 뽑는 그 총선이에요. 총선. 일반 국회의원을 뽑는 있죠. 그 총선이 아니라 재헌국회. 재헌국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를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헌법이 뭔지 모르죠?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들 중에 최상에 있는 법이고 있죠. 그 국가의 구조라든지 어떤 국가의 지향점이 있죠. 방향성을 갖다 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 헌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헌법부터 먼저 만들고 그 헌법에 규정된 있죠. 국가 체제에 따라서 뭐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헌 국회를 갖다 만들기 위한 선거가 5월 10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50총선 이렇게 부릅니다. 암기하는 방식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50총선에 의해 가지고 있죠. 우리 1공화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 이렇게 하세요. 510을 갖다가 탄생시켰던 선거가 50총선입니다. 재헌국회가 수립됐습니다. 이 재헌국회 특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임기 몇 년이요? 4년이죠. 요거는 안 변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 재헌국회를 빼고는 전부 항상 4년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는 여러 번 변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의 임기는 안 변했어요.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년, 임기 2년이라는 거 있죠. 요게 특징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재헌국회는 불완전한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제주도의 일부 지역,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개 구역에서 총선이 못 이루어진 거예요. 왜 제주도에서 총선이 못 이루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제주 4.3 사태 있죠. 그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이 탄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재헌국회 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 구조가 짜여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획한 헌법에 의하면 있죠. 우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원래는 얘들이 내각 책임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근데 이승만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나는 국무총리는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승만의 억지에 의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됩니다. 이 초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이시영이 부통령이 됩니다. 이시영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영 육형제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제 신민해서 서간도로 갖다 개척했던 이해영 육형제 있죠. 그 이해영 육형제가 해방될 무렵에는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고 딱 하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막내인 이해영이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중심제긴 한데 내각제적 요소도 있어요. 어떤 내각제적 요소가 있냐면 원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 있죠. 정통령, 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원래 상식이에요. 근데 국민이 안 뽑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간선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정치적 행정부 수장을 갖다 뽑는 제도는 원래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특징입니다. 내각 책임제적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간선제로 뽑았던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국회에서 뽑은 거예요.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 여러분 국사시험에서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랑 다르다는 거죠. 북한은 유엔의 승인을 못 받은 불법적인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냐, 노태우 정부 때 있죠. 남북이 이제 같이 유엔에 가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있죠. 북한은 이제 불법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봐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바로 이어서 있죠. 정부를 갖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정부 거의 정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거. 근데 얘들이 공식적으로 정부를 갖다 선포하진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얘들이? 진해가 먼저 정부를 갖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이 정부를 갖다 만들어버리죠. 분단이 돼버리죠. 그러면 진해가 분단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진해 때문에 분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이제 그런 책임을 갖다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거의 정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부 선포를 갖다 늦추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까지. 나중에 이제 우리 선포하고 나면 진해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거 정말 얍삽한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식 명칭이에요. 알아주시면 좋아요. 지금도 이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우리 건준이 있죠. 건준이에서 나중에 나라를 갖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인공이에요. 조인공. 예. 근데 요거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여러분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낼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거 한 번씩 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펼치는 이승만 정부 정기, 그러니까 6.25 터지기 전에 펼치는 정책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시도,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나름대로 상식적인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있죠. 당면한 과제들을 갖다 상식적으로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일파 청산 이승만은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이승만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경찰과 군부 세력이 이승만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근데 경찰과 군부 세력들이 보면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 있지 않습니까? 헌병 보조원 하던 애들,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제 군인이었던 애들, 요런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있죠. 친일파 청산을 하면 자기 수족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되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아직 별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왜 남한은 안 하냐 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있죠. 친일파들을 갖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일단. 체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승만이 있죠. 중간에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족이 다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TV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갖다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생각을 어떻게 뭐라고 알리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있죠.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일파 청산이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반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공.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있죠. 지금 우리 친일이고 뭐가 할 거 없이 있죠.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전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친일파 청산하면서 우리 서로 갈려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자기 생각을 갖다 딱 알리니까 밑에 애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 무슨 말이냐면 반민특위라고 해가지고 친일파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한 국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그 사람들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간첩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반민특위를 갖다 경찰들이 습격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민법. 그러니까 바로 이제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거에 시효 있지 않습니까? 시효를 갖다 또 단축해.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 단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법 들어가겠습니다. 요 농지개혁법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한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게 별표 하나라면 요건 별표 2개. 북한에서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이란 걸 했습니다.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농민들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부럽죠? 예, 남한 농민들도 다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에 등 떠밀려서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이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죠.
좀 다르게 했던 거예요. 유상으로 해서 유상으로 모아서 유상으로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유상으로 하긴 했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유상으로 몰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죠. 그래가지고 일단 어음을 줬던 거예요. 어음 비슷한 지가증권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3정보 이상을 갖다 전부 뺏으면서 있죠. 지가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죠. 요 종이를 가지고 오면 국가에서 돈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 이렇게 몰수한 땅을 갖다 나눠줄 때도 유상으로 나눠줬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소작농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매입한 토지를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나눠줬는데 있죠. 어떻게 나눠줬냐면 땅값을 갖다 되게 저렴하게 해준 거예요. 1년에 이 땅에서 15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150가마니를 갖다 생산할 수 있으면 10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근데 10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으면 이 땅의 가격을 갖다 150가마 1년 생산량에 있죠. 150%로 가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2년만 생산하면 땅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0%의 생산량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준 거예요. 땅값을 일단 저렴하게 잡고 있죠. 요거를 갖다 또 5년간 분할 납부 1년마다 30%씩 요렇게 납부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 소작농들이 있죠.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작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50%예요. 악덕지주는 70%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소작료보다 싸요, 안 싸요, 비싸요?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료보다도 싼 있죠. 30%만 5년씩 내면 있죠. 이제 이 땅은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조건이죠. 현실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예, 요런 훌륭한 토지개혁을 갖다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의 개혁 중에 가장 잘한 거예요. 가장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밭갈 경자, 농자자요.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이 있죠.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잘 돼가지고 있죠.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다. 6.25 전쟁 때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빨갱이가 되는 걸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갖다 안 했으면 남한의 농민들이 전부 북한 농민들을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좌경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부 공산당이 됐을지는 모르는데 남한에서 있죠. 이렇게 훌륭한 농지개혁을 갖다 추진하다 보니까 있죠. 얘들이 공산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3정보 동그라미 해주세요. 3정보. 3정보가 중요한 이유가 북한에서는 있죠.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다가 몰수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3정보 이상이죠. 그러니까 남한이 좀 더 철저하게 한 거예요. 이 3정보는 있죠. 우리 남한의 농지개혁이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했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3정보는. 그 다음에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 있죠. 요거는 좀 잘 안 나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귀속재산이 뭐냐면, 일본이 있죠. 나중에 흘리고 놔두고 간 재산들이에요. 이거를 갖다 신안공사, 미군정 때는 신안공사라는 곳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군정은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수립 후 귀속재산 본격적으로 처리, 요 정도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전반기에 있죠. 6.25 이전까지 내용을 갖다 싹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풀어보고 있죠. 쉬었다가 이제 우리 6.25 전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전쟁인 동시에 있죠. 6.25 전쟁은 군대 특수사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군대 특수사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6.25 전쟁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던 배경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디귿번 모스크바 삼상회 이거는 배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것도 그 3.1운동의 배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 요거는 배경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 이게 결정적인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카이로 회담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해방시킬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 얄타 회담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되었다. 맞죠? 포츠담 회담은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였다. 포츠담 선언이 뭐냐면 일본 보고 항복하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선언을 갖다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면 원폭을 맞을 일이 없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8선 분할,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영소 3국 외무장관의 한반도 문제 논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5년간 신탁통치 실시 이런 내용도 있죠. 우이거의 김구 이승만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얘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자이거의 박헌용은 신탁통치 찬성해서 반대로 선회하였다. 맞아요, 들어요? 반대해서 찬성으로 선회하였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음은 한국의 광복 이후에 대한 회의 결정문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무슨 회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임시정부 수립 나오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신탁통치 나오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요.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미국 대통령 트루먼, 처칠, 스탈린 3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맞아요, 들려요? 들렸습니다. 3국 외상회의지 않습니까? 3국의 외무장관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국 외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정상들이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국은 이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항 한번 볼까요? 이항이면 그 미소공동위원회죠.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어때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까지는 진도가 잘 빠졌어요. 어디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까지 참여시킬 건지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잠시만요. 이 회의에서 이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인 요것도 그럼 맞고 요게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니까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식을 접한 김구,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에 나섰다. 잠시만요. 이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요거 틀렸죠. 그러니까 이항이 아니라 2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1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2번이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이 소식을 접한 김구, 이승만 우익 세력들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 맞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끝까지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회의 결정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요건 어때요? 틀렸죠? 2차례, 미소공동위원회는 2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를 위해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 대신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뭐가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그 4개국이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하기로 되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미소공동위원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이승만의 정업 발언의 발언 배경은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거를 갖다 찾아본다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인물.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단독 정부를 갖다 세우자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김구입니다. 김구. 김구가 나중에 남북 협상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그러니까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고 나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배경이 되는 뭐랄까 회담부터 해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건들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카포 운마미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나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갖다 진행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제 순서죠. 그 다음 미소공동위원회 처음 설치되는 거죠. 디귿. 요까지만 하면 정답은 나와버리네요. 그 다음 미소공동위원회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진도가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둘이 파장이 나고 있죠. 유엔에다가 이 사건을 갖다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갖다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4.3 사태 그리고 남북 협상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0총선거 결국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지금 모스크바 삼상회의 앞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거는 미송 공동위원회 결렬이 되겠네요. 결렬.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소공동회 미국과 소련이 말이 안 되니까 국제연합 유엔에다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게 바로 남북협상. 이런 식으로 3번 가게 됩니다. 50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 4년 바로 앞에부터 틀렸죠. 그러니까 임기 2년이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비 수립 과정을 일어난 순으로 나열한 것은 기억번 50총선거의 실시, 니은번 재헌 50총선거의 실시, 그 다음에 재헌헌법의 제정 공포. 요거는 이제 순서를 제가 정확하게는 안 잡아드렸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헌헌법의 제정 공포가 빠를까요? 있죠. 아니면 재헌헌법을 만드는 50총선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그 총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재헌헌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립되고 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광복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마번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라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탁통치 반대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도 설치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 문제 유엔 상정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정에 의해 가지고 50총선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유엔 소총회를 개최하였다. 아니죠. 한반도 문제를 갖다 그러니까 유엔으로 올라간 이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획번이 맨 먼저고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그 총회 결정을 갖다가 총회가 이제 그 남북한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련 쪽에서 있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소련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엔 소총회를 갖다 다시 개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쟤들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낸 게 그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 실시한다. 그에 의해 가지고 50총선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산 노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1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국회에서 반민족 처벌법, 그러니까 요런 법을 갖다가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민투기가 설치되어 친일파 청산 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에 친일파였던 최린, 이강수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일단 소환해서 조사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친일파 청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4번이 무조건 틀렸죠. 이승만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친일파 청산이 우리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것들 조금 어렵더라도 있죠. 4번이 이제 명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 2년의 특별소급법을 적용하였다. 초기에는 2년이 맞아요. 공소시효 2년. 그 다음에 반공 우선을 내세우는 이승만의 담화문과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실패할 때 이승만이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반민법 공소시효 연장으로 인한 친일파 청산을 완수하였다. 무조건 틀렸죠. 이승만이 2년을 갖다 1년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친일파 청산이 무산되게 되는 겁니다. 3번. 지금까지도 친일파 후손들이 영유권 분쟁을 일삼고 있다. 아직도 그렇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미국의 지원으로 친일파를 처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있죠. 친일파 청산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으로 실패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반공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단체의 지원으로 친일파 청산.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우익단체들이 거의 친일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실시하였다. 북한에서도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는데 알게 모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북한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갈라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농지개혁법 북한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아니에요. 북한의 토지개혁이 먼저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67년대에 완수되었다. 50년대에 완성됩니다. 전쟁 끝난 이후에 완성이 되는데 50년대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주의 농지, 무상 매입, 소장인에게 무상 분배. 맞아요, 틀려요? 남한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 유상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이제 6.25 이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이제 6.25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6.25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여러분의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